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불스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서, 관련 노이즈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조금씩, 변동성을 보이다가 주말 동안은, 굉장히 27K 선에서, 그 26K 중반선, 27K 선 부근 대략적으로 이 구간에서 보합권 등락, 굉장히 적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은 꽤 움직임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 리플이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이런 개별 요인에 따라서 BTC는 굉장히 적은 변동성을 보였지만 개별 이슈에 따른 알트코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할 수 있겠고,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동안 현지 시간으로 대략 3일에 이제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상원 타결 이후에 바이든이 디폴트 시한 이틀 남기고 부채한도 합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디폴트 우려는 완전히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영상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디폴트 우려가 크게 완화되면서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권 등락 혹은 약세 흐름을 이어지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슈를 조금 짚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금주에는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한다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들이 상승 관점으로 비트코인 상승을 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난주 영상에서 이제 부채한도 타결 이후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점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는 이런 전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에서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동성이 긴축될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 국고를 채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채권 발행은 전반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긴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른 어떤 주식시장의 기업들보다도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펀더멘털이 이제 좀 약하죠. 뭐 기업들은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판매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아무래도 금융시장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흐름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의 변화 우려는 결국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 2년 국채금리 차트입니다. 그래서 1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대략 이제 6월 2일 9시경부터 계속해서 급등한 흐름 보여서 오늘까지도 1%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움직임 1시간봉 차트로 보자면 급등 흐름이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채 금리에도 이미 지금 선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BTC도 이러한 우려 때문에 결국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27K선을 현재 이탈한 상황인데 이전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이거 1시간봉 기준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27.5K 선 부근까지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채널 상단선 이전 하락 트렌드 추세선이었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31K 선부터 이어진 이 하락 트렌딩 추세선을 결국 돌파해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매물이 출회되면서 27개선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렌딩 추세를 바꾸기 위한 현재 재료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물론 아직까지 국채를 얼마만큼 발행한다든지 이런 이슈는 없기 때문에 하락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나스닥 지수와 굉장히 디커플링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 지금 그래서 앞으로의 앞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 좀 짚어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저녁에, 오늘 야간에 이제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라든지 이런 경제지표 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지표 일정들이 좀 중요한 부분은 다음 주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경제지표들이 일단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는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또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의 발언들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재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지표들, 그리고 다음 주 또 13일 화요일에 미국 CPI와 또 15일 새벽 시간 이제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언들로 보다 확실한 방향성, 결국 확실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121선 26K 지지 여부, 혹은 채널 상단선, 하락 트렌드 이전부터 이어졌던 상단선,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차트 흐름들, 지지 여부와 돌파 여부 함께 참고하셔서 거래하실 때 좀 유용한 정보들로 같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때에는, 포지션을 잡으실 때에는 이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일단은 현재는 주식시장보다는 국채금리 변화에 크게 BTC 시세가 변화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채금리를 잘 살피면서 거래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고, 또 이외에도 이제 현재 리플이 SEC 소송과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플 시세가 굉장히 또 급등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도 복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텔레그램 주소로 입장을 해주시면 또 리플 관련된 정보라든지 뭐 현재 알트코인들, 메타버스 코인들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애플 이제 MR 헤드셋이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좀 최대한 중요한 정보들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하셔서 꼭 입장해 주셔서 정보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황 브리핑 전달드렸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